여러분, 마이크로칩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십억 개의 건물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도시요. 이런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모든 걸 통제하는 아주 정교한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법 같은 게 있어야겠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도, 인공지능 성능, 이게 다 이 보이지 않는 건축법에 달려 있거든요. 자,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억 개.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최신 마이크로칩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개수입니다. 500억 개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톱보다도 작은 공간에 뉴욕 같은 대도시를 수십 개나 압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밀도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빽빽한 도시에서 어떻게 대규모 정전 사태 한 번 없이 모든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 개의 건물들이 서로 간섭도 안 하고 전력망에 과부하도 안 일으키면서 완벽하게 착착 돌아가게 만든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그 해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이아웃 설계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칩이라는 도시의 모든 걸 규정하는 마스터 건축법 같은 거예요. 모든 건물의 크기, 건물 사이의 거리, 심지어 도로가 건물을 얼마나 덮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그냥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 하나의 도시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도시를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초소형 도시 한번 지어볼까요? 첫 삽부터 떠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도시가 그렇듯이 시작은 뭐다? 바로 전체적인 구획을 나누는 도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도시든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구역이 다 나뉘어 있잖아요. 칩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런 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웰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종류의 트랜지스터들을 분리하는 일종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웰 규칙, 그러니까 도시 구획법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N웰과 P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치 전기를 밀어내는 동네랑 끌어당기는 동네처럼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 둘을 잘 분리해야 정기적인 간섭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각 동네가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하도록 웰탭이라는 걸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과전압 막는 소화전 같은 그런 접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웃 동네끼리 문제 생기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도시의 큰 그림, 구획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현미경을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이제는 개별 건물, 그러니까 이 도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집, 한 채의 설계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구조,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액티브라는 네모난 대지가 있어요. 그 위에 폴리실리콘이라는 도로가 쫙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교차점, 거기에 트랜지스터라는 집이 딱 지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비유가 트랜지스터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 짓는 과정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액티브 마스크로 집을 지을 부지를 딱 정하고요. 둘째, 그 위를 지나는 폴리실리콘 마스크로 스위치 역할을 할 도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트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 집이 스위치를 켤 때 전기를 밀어내는 N타입인지 아니면 끌어당기는 P타입인지 그 성격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하학적인 규칙들이에요. 만약에 도로, 즉 폴리실리콘이 부지, 액티브를 어설프게 살짝 걸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합선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이트 확장이라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도로는 부지를 완전히 덮고 양 옆으로 조금 더 삐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전기 연결을 위해서 부지는 또 도로보다 더 넓어야 하고요. 와, 정말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밀함의 세계인 거죠. 자, 이제 도시를 한번 보세요. 수십억 개의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멋지죠? 근데 집만 있다고 도시가 되나요? 아니죠.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모든 집들을 하나로 쫙 묶는 아주 복잡한 도시 기반 시설,
거미줄 같은 배선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상호 연결, 영어로는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칩이라는 도시의 모든 트랜지스터, 즉 집들을 연결하는 도로, 수도관, 그리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고속도로 시스템,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칩 성능이 느려지는 병목 현상 대부분이 바로 이 복잡한 도로망에서 생깁니다. 이 고속도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컨택트. 이건 집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진입로, IC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메탈 레이어가 있는데 이건 10개 층 이상으로 겹겹이 쌓인 실제 신호가 빛의 속도로 쌩쌩 달리는 다층 고속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 이건 1층 도로랑 10층 도로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나 램프 같은 거죠. 이 모든 게 엉키지 않고 착착 연결되게 설계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딱 드러나요. 예전에는요, 1층에서 5층으로 가려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했어요. 번거롭죠. 근데 요즘 최신 공정에서는 스택비어라는 기술 덕분에 1층에서 5층까지 한 번에 슝 하고 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는 확 짧아지고 귀중한 공간은 아껴서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발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도시를 어떻게 짓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 규칙들이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이제 칩 설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갈등, 모든 설계자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설계 규칙은 성능과 수율 사이의 타협점이다. 여기서 성능은 아실 테고 수율이라는 건 만들어진 칩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더 빠르고 작게 만들 거냐?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할 거냐?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라는 겁니다. 설계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요. 건축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건물은 좀 크고 투박하지만 엄청 튼튼해서 불량률이 낮아요. 즉 수율이 높죠. 반면에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의 한계치에 아슬아슬하게 가깝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작고 빠른 아주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아주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위험 부담이 크고 수율은 떨어지겠죠.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 부담까지 큰 도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남은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소형 도시가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제조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65나노미터 공정의 규칙들인데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 폭이 0.065 마이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거의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의 정밀도를 원자 단위로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설계 규칙들이 이 선을 넘으면 무조건 실패하는 그런 칼 같은 경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 범위 안에서 만들면 성공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99.999% 이상입니다. 이걸 보장하는 일종의 통계에 기반한 안전한 허용 오차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칩을 만드는 동그란 판, 웨이퍼 곳곳에는 일종의 품질 검사관들이 숨어 있어요. 정렬 표시는 각 층이 삐뚤어지지 않게 맞추는 기준점 역할을 하고요. 버니어 구조물이라는 건 얼마나 정확하게 정렬됐는지 눈금으로 측정하게 해주는 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구조물을 통해서는 실제 트랜지스터랑 배선이 잘 만들어졌는지 직접 전기를 흘려보면서 테스트도 하죠. 아주 철저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규칙들,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계속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규칙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의 단단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건축법이 우리 디지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숨겨진 규칙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그런 규칙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